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화적 심리적 통일연구소 소장 심진섭입니다. 최근 아주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 남북한의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심리전인데, 심리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온 탈북자들이 그 전단을 살포합니다. 북한으로 전단 살포합니다. 전단을 살포하니까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요?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탈북자들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막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욕을 합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것도 누가? 김정은이 동생, 그리고 그 측근들이 그렇게 퍼부어요. 이런 사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확성기까지 막 설치했다가 확성기 또 철수하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심리전이죠. 여러분들 심리전이 뭐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심리전이 시작된 것은 그대로부터 시작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 근대에 들어서 하는 심리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심리전의 역사는 6.25 남북전쟁,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북한에서 심리전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물론 전쟁 일으킨 자체가 심리전도 포함되지만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인천 상륙 작전,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오늘날에 보는 심리전 같은 그런 심리전의 형태가 막 나옵니다. 방송도 나오죠. 심리전하는 방송. 그 방송도 나와요. 그리고 전단 작전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살포됩니다. 전단이. 약 1억 배 이상의 전단이 살포될 겁니다. 일사 후퇴 때. 즉, 그때는 뭐죠?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개입했을 때 미국에서 전단을 살포하죠. 대상이 누구였겠어요? 북한군이겠어요? 아니면 중공군이겠어요? 대부분 북한군들이 거의 지리멸렬된 상태에서 중공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전의 유래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휴전이 됩니다. 휴전이 되면서 북한에서는 6.25 전쟁 당시에 심리전에 굉장히 많이 당했죠. 심리전은 마음을 움직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강화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굉장히 큰 강화를 합니다. 전선 지역에, 휴전선에 확성기를 설치해요. 그 확성기가 어떤 확성기일까요? 동독에서 수입을 합니다. 동독에서 직접 하는.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때 당시에 또 대한민국은 어떤 확성기를 설치할까요? 굉장히 열악한 확성기를 설치합니다. 왜? 그때는 북한이 우리 한국보다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리전에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비가 좋아야지 싸움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그때 언제까지 그런 상태가 이어지냐면 1980년대 중반까지 북한이 한반도의 심리전을 주도를 합니다. 전단 작전도 그렇고, 심리전은 그 기능들이 많아요. 전단 작전, 전단은 삐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확성기 방송, 그 다음에 전선전이 나가서는 시청각 심리전 같은 거, 시청각 말로 하는 심리전, 뭐 글자로 보여주는 심리전, 이런 것들 해서 하는 심리전을 시청각 심리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북한이 주도화가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은 따라가는 그런 심리전밖에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98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살아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확성기가 바뀝니다. 확성기가 바뀌어요. AS87년도. 이때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합니다. 방송을. 장비가 이제 월등해요.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그 합동참모본부가 있습니다. 국방부에 있는 합동참모본부에 정말 심리전 전문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심리전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정말 심리전을 시작합니다. 그때 같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AS961이라는 확성기예요. 이것은 만일에 그 확성기가 4줄, 6줄 해서 24개의 그 세트예요. 이게 한 세트예요. 이거를 만일 틀어놓으면 문산에서 만일 틀었다. 문산 북방에서 들으면 개성 그 이북까지 들어갑니다. 약 20km까지 들어가요. 장비에서 막
우세하죠. 그 전에 했던 심리가 어떤 거냐면 한 2시 정도입니다. 14시 정도에 북한군 진영에서 막 돼지를 패요. 돼지를 막 패면 돼지가 꽥꽥거리겠죠. 그러면 5시에서 6시 정도에 그 북한군 병사가 나옵니다. 걔들은 꼭 시계를 차요. 이렇게 시계를 딱 차고 카메라를 딱 맵니다. 딱 매가지고 이빨을 쑤시면서 나와요. 어이, 남조선 괴뢰들, 우리 네 밥에 괴괴국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아, 남조선 괴뢰들아, 우리들은 이 밥, 쌀밥에 아까 돼지 잡았으니까 고깃국 먹어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럼 한국 병사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팔뚝질합니다. 이렇게 팔뚝질해요. 야, 우린 맨날 먹는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심리전이라고 봤어요. 당시에 그 전문가가 들어갔을 때 매일 심리전 그 보고서가 올라오면 북한에서 했던 심리전, 대응했던 심리전, 모든 내용들이 다 올라와요. 그걸 보니까 그게 심리전입니까? 쌈박질이죠. 쌈박질입니다. 쌈박질은 심리전이 아니에요. 자, 그때 당시에 상급자들, 국방부 장관 관련될 때는 높은 이제 고위급들이 봤을 때 우리가 시원하게 퍼부어주면 심리전에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군이나 북한 당국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죠. 그럼 더 센 욕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심리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이제는 이제 한국의 심리전이 바뀝니다. 심리전은 싸움박질이 아니다. 뭐다? 심리전의 가장 공격력은 뭐다? 그 전에는 공격력이 욕 잘하는 것이 공격력이었었는데 이제는 바뀝니다. 심리전은 설득력이다. 그리고 심리전은 싸움이 아니라 상담이다. 상담이 뭐예요, 여러분들? 서로 상자, 말씀 담자 아닙니까? 서로 화가 난, 말씀 담자 보세요. 말씀 원변에 불화가 2개 있죠? 화난 것을 서로 뭘로 풀어주는 거다? 말로 풀어주는 거다. 이게 상담입니다. 상담이 뭐죠? 상담은, 심지어는 상담이다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심지어 요원들께. 그래가지고 그게 언제 무르익냐면 1997년도 정도에 무르익어요. 북한을 하는 모든 메시지가 이제는 심전이 아니라 계몽으로 바뀌어요. 계몽으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전광판에 인민군 여러분 빨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답변이 들어오겠죠. 왜? 라고 들을 겁니다. 마음속에. 그러면 다음날 기상재원이 나와요. 자, 내일 이 지역에 비가 오고 다음날 뭐가 와요? 진짜 비가 와요. 이렇게 뭐가 쌓이죠? 우리 한국에서 주장해줬던, 전달해줬던 그 메시지들이 어떻게 돼요? 북한 군들한테 어떻게 돼요? 신뢰성이 쌓이면 안 쌓입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했던 바로 그 메시지들이 뭐냐면 팩트를 해줍니다. 팩트. 평양에서 노동신문이 전방까지 걸리는 시간은 1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 노동신문이 홍콩으로까지 가요. 그럼 홍콩에서 그 신문을 사다가 그거를 실제 읽어주면, 노동신문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주면 일주일 걸려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전방에서, 북한은 전현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전현지역에서 한국의 방송을 들으면 그 병사들이 북한군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죠. 그런데 일주일 있다 노동신문이 와요. 그 내용이 있으면 없으니까. 뭐가 쌓이죠? 신뢰성이 쌓이죠. 믿게 됩니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뭐죠? 정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심리전이에요. 이게 바로 심리전입니다. 보십시오. 20살 먹은 어른과 7살 먹은 애가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아마 당연히 20살 먹은 어른이 이기겠죠. 그런데 이 어린 아이는 마음속에 뭐를 생각해요? 그래, 내가 너처럼, 당신처럼 힘이 세지면 너를 다시 꺾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건 심리전이 아니에요. 쌈박질이에요. 복수심만 양성하는 거예요. 당시 95년 이후서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심리전 모든 장비들이 없어지는 2004년 6월 4일까지 정말 북한에게 어떤 심리전이 아닌 계몽을 했어요. 심리전은 뭐다? 개념이 바뀌었죠. 상담입니다. 지금의 심리전 개념은 바뀌었어요. 상담이에요. 우리가 실제 보는, 우리는 심리전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매일매일 보는 뉴스, 광고 그 자체가 바로 뭐다? 상담이잖아요. 상담 뭐예요? 심리전이에요. 그리고 식구들끼리 가족끼리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상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심리전이에요. 거기서 윽박지르면 뭐가 생겨요?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그건 심리전이 아니에요. 마음에 상처 주는 거잖아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했던 심리전입니다. 2003년도 5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체코슬로바키아 모든 나라들이 동구권이 다 붕괴되죠. 공산주의가 붕괴됩니다. 특히 30년 전에 어디까지 붕괴됐어요? 동독까지 붕괴되지 않습니까? 뭐에 의해서? 마음의 움직임, 즉 12년에 의해서 붕괴되는 겁니다. 상처를 줬겠어요? 상처 주면 안 없어져요. 보십시오. 남조선 교회들 우리 네밥에 계획국 먹었어. 그건 뭐죠? 북한 주민들이 쌀밥에 고깃국 먹고 싶은 것이 소원이에요.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봤어요.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쌀밥에 고깃국 못 먹고 진짜 거질만 우글우글한 줄 알았더니 실제 최근에 나왔던 어떤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와서 보니까 이거는 아니잖아. 여기는 정말 인본주의고 자유가 있고 민주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 편지 써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다? 북한들 편지 안 가니까 전단으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핍박 모든 것들을 자기 동포들, 자기 가족들, 자기 친구들한테 보내주는 것이 바로 뭐다? 거기에 좀 감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바로 탈북자들 보낸 전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 반응 어떻게 했어요? 아주 굉장히 격했죠. 입에 담지도 못할 그를 욕설을 해대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막지 못하는 너희들과 어떻게 남북 대화가 유지될 수 있는가? 남북이 화합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을 한국 정부에 막 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무슨 그 심전이에요? 예, 심전 맞습니다. 고전적 의미의 심전, 전혀 영향이 없는. 심전은 어디까지 가죠? 우리나라 대통령 얼굴에다가 담배꽁초 집어던지고 남북 모든 관계 실패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그 전단을 살포하겠다. 우리한테 막 협박하잖아요. 그죠? 협박하잖아요. 이런 심리전이 뭐예요? 지금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공포심리전이에요. 이런 심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욕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저한테는 잘못했어요. 막 잘못했는데 나는 아버지가 싫은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욕하면 어떻게 돼요? 반발심 안 나요? 나잖아요. 북한에서 했던 모든 심리전들이 대개 이런 심리전들이었습니다. 자, 2000년 6월 15일 뭐가 이루어지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죠. 우리나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갑니다. 그리고 누구 만나죠? 김정일이 만나죠. 거기서 오는 경제 지원 그것보단 뭐였겠습니까? 북한 주민들 똑똑하게 만들지 말아달라 거겠죠.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그대로 똑똑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 2003년도 5월 달에 김정일이가 뭐라고 그랬죠? 동구가 다 무너진 거 봐라. 다 심리전이다. 이라크도 무너진 거 바로 심리전에서 무너진 거다. 그래서 만일에 남조선, 즉 우리가 하는 황색바람, 즉 심리전이 북한에 스며들면 물먹은 흑담처럼 그냥 무너질 것이다. 그럼 공산주의 체제가 완전히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전에 그렇게 뭐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알러지 반응하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이 사항들을 아시면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을 그렇겠구나를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했냐면 여러분들 아실 건데 아브라함 매슬로 선생님의 욕구 발달 5단계 아시죠? 1단계는 뭐예요?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4단계 자존감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1단계, 2단계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는 동물들 욕구예요. 우리 인간도 전부 다 있잖아요. 먹고 자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안전 욕구예요. 그런데 3단계까지 가려면 정말 나를 희생하고 봉사정신이 나오는 것이 바로 3단계입니다.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내가 듣는 거예요. 듣고 나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해가지고 욕구발달 3단계 되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희생을 하겠다, 봉사를 하겠다. 나오면 나를 포기하면 뭐가 나오죠? 자유가 나옵니다. 자유. 1단계, 2단계 있을 때는 동물과 같기 때문에 독재가 가능합니다. 3단계까지 올라오면 자유가 나오는 겁니다. 자유.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용기가 나옵니다. 용기가 나오면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한국에서 그야말로 정확히 들어맞는 사건이 일어나죠. 1961년 5월 16일 날 쿠데타 일어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 성공했어요. 5.16 쿠데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잖아요.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욕구 발달은 1단계, 2단계입니다. 우리를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맞았어요. 그런데 1979년도 12월 12일 날 12.12 사태가 일어나죠.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처음에는 성공한 듯 했으나 나중에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당시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욕구는 뭐 2단계, 3단계예요. 자, 북한 주민들은 3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북한 주민들을 폄하해서 많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200만의 그 핵심 계층, 특권 계층들의 그 사람의 욕구는 몇 단계일까요? 마찬가지 2단계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정보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욕구 발달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체제 유지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다? 북한 200만, 김정은과 그 200만 명의 그 핵심 계층, 특권 계층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011년 제가 심리전 현실적 최상의 비대칭 무기라는 것을 한번 게재한 적이 있어요. 합참지에다가 게재를 했었는데 거기 그걸 딱 보고서 실제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어떻다? 지금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한국 정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단 살포법을 만든다? 아니면 우리 탈북자들이 전단 살포하는 것을 하면 구속시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잘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단 살포법을 만들면 군작전의 전단 살포, 군작전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전단 살포의 심전이 있어요. 심전은 뭐냐면 모든 전장 환경,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심전이거든요. 그 안에 삐라, 즉 전단 작전이 들어갑니다. 그거 살포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해서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탈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내 친지 동료들에게 편지 쓰는 것 막아버리면 표현의 자유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어떤 것이 맞는지 제가 말하긴 그렇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에 그 1년에 일어났던 아주 이슈화됐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 심리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뵙기로 하고 여기서 오늘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